네, 오늘은 그 본격적인 특도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필요한 수학과에서 이제 자주 쓰는 어떠한 정리 같은 거를 이제 2개 정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이러한 표현들 있죠. 이러한 표현들도 잠깐 이제 정리를 하고, 특도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제목을 제가 언젠가 이제 필요할까?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어 우선은 아마 필요하지 않더라도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애매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됐던 것들을 요거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되게 이제 유명하고 자주 쓰는 거라서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별 이제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그 x가 이제 0이라는 거를 이제 보이고 싶을 때 이제 동치 조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약간 이제 그 스테이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갖고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여기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스테이트는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x의 이제 절대값이 요거보다 이제 작다라는 거는 x가 이제 0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 입실론을 만약에 이제 10으로 잡게 되면은 x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입실론이 10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작은 수로 설정을 만약에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갖고 0.01으로 이제 입실론을 선택을 한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0.0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0.01보다는 이제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입실론은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더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입실론을 0.0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작은 수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되겠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원하는 만큼 이제 작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줄여 나가다 보면은 그 모든 이렇게 입실론에 대해서, 뭐 모든 이제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계속 만족하게 되는 이제 x는 0밖에 없다라는 게 스테이트입니다. 일단은 보면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우리가 작게 잡으면은 x의 범위는 이제 계속 이제 0은 항상 포함하지만 0 근처로 이제 계속 이렇게 좁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트가 의미하는 이제 느낌은 대충 전달이 되었는데, 좀 더 이제 엄밀한 증명을 위해 가지고 한번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이 조건 1이랑 이 조건 2하고 if and only if, 그러니까 동치 관계인 거를 이제 증명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조건 1이 조건 2를 임플라이하고 조건 2가 조건 1을 임플라이 하는 거를 이제 같이 보이면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요거를 보이는 거는 당연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x에다 이제 0을 대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가 이제 0이 되게 되니까 모든 양수에 대해서 0은 그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제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양수값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당연히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은 그냥 당연하게 성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 방향만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를 증명을 하고 싶냐면은 그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얘가 이제 요거라는 거는 x가 이제 0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보이는 게 조금 까다로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류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류법이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가 이제 0이 아니다.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x가 이제 0이 아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절대값의 x가 이제 0보다 크다
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루법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정하고 우리가 논리전개를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게 된다면은 우리가 원했던 요 스테이트를 증명하게 되는 것과 이제 같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x가 좀 써보면은 x가 이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2분의 1의 x는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입실론을 2분의 1의 절대값의 x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입실론은 이제 2분의 1의 x가 되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하고 얘만 보면은 결국에는 입실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디랑 모순이 되냐면은 우리가 요 조건에 이제 모순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완전 이제 반대로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순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 대신에 부등호 대신에 등호로 바꾸어도 얘는 얘와 이제 여전히 모순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에 등호가 이제 들어가 있어도 성립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x가 이제 절대값의 x가 0보다 이제 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입실론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수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얘는 요거니까 결국에는 입실론이 요거보다 이제 작다라는 게 되고 요거하고 맞지 않게 되니까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스테이트는 이제 이해를 했고,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논리 전개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느낌이 비슷한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가지고 x는 n분의 1보다 만약에 이제 작다라고 한다면은 x는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것도 이제 똑같아요. 이쪽 방향을 보이는 거 이제 쉽고, 그쵸? 요 동치 조건을 보이려면 이쪽 방향을 보이고 요쪽 방향을 보여야 되는데 요쪽 방향은 그냥 쉽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쪽 방향을 이제 보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내용이라는 이제 약자입니다. 요런 이제 약자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은 x가 절대값의 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가지고 n분의 1보다 이제 작다라면은 x는 0이다. 요거를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루법을 쓰면은 요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똑같이 입실론을 2분의 1의 x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2분의 1의 x라는 거는 요거보다 이제 작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가정하면은 요렇게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연히 이제 입실론은 양수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얘가 양수니까 얘도 이제 양수고
그래서 이제 얘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우리가 요런 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이제 n이 존재해서 n은 자연수 n입니다. 자연수 이제 n이 존재했고 뭐를 만족할 수 있냐면은 입실론보다 이제 작은 n분의 1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입실론에 내가 여기에다가 뭐 0.002 요런 값으로 내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n을 뭐 예를 들어서 만분의 1 그러니까 n을 이제 만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요거보다 그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만분의 1은 0.002보다 이제 작게 되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이제 입실론을 이제 가지고 와도 적당히 이제 자연수를 선택해 갖고 요거를 이제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요것도 2분의 1의 x라는 값이 이제 뭔지는 모르겠으나 요것도 이제 임의의 양수값이죠. 어떠한 이제 양수값인데 요거보다 작은 어떠한 이제 n이 이제 존재해 가지고 적당한 이제 n이 존재해서 요거를 이제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면은 또 얘하고 얘만 이제 놓고 보면은 적당한 이제 n이 존재해서 n분의 1이 절대값이 이제 x보다 이제 작다라는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요 스테이트는 이제 어디에 모순이 되냐면은 모든 n에 대해 가지고 절대값 x는 이제 n분의 1보다 이제 작다라는 이 가정에 이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이 발생해서 또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그 x가 이제 연 거를 이제 보이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대신 보이게 된다면은 좀 더 이제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전개를 할 때. 이게 그 도저히 편한 생각이 들진 않죠. 왜냐하면은 그 되게 까다롭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뭐 굳이 그냥 x가 0인 거를 보일 때 뭐 모든 자연수에 대해 갖고 뭐 요거를 이제 보이는 게 무슨 이게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요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그 비슷한 경우를 좀 봤는데요. 첫 시간에 수업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잠깐 이제 보면은 그뭐 예제가 이제 바늘이 하나만 있는 시계 이 예제 이제 기억나죠? 그래갖고 막 어떤 이제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사람을 되게 그 귀찮고 까다롭게 했죠. 그 다섯 번째 질문이 이제 외통수였는데 요거는 이제 쭉 이제 논리 전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부분이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이제 각각 확률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분의 a, 2분의 파이분의 a, 2분의 파이분의 a 해서 뭐 3의 2분의 파이분의 a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되게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 키울 수가 있는 숫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 확률의 공리상 이제 요게 항상 만족을 해야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확률이니까 1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여기 있는 요거는 지금 얘가 하나 둘 세 개 있기 때문에 3인데 요거를 내가 5개로 하면은 이제 5로 바뀌게 되고 요 숫자가 이제 계속 이제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숫자를 내가 그냥 K라고 하게 되면은 요 스테이트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모든 요거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이제 뭐 k에 대해 가지고 k 곱하기 뭐 2파이분의 a가 항상 이제 1보다 이제 작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논리 전개가 되고 그 이거를 이제 좀 바꾸게 되면은 2파이분의 a가 k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그쵸?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거니까 요거하고 동치 조건은 뭐냐면은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점점 우리가 작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동치 조건이 2파이분의 a가 0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a가 0이라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a가 0이라는 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알파가 아니고 a네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 임의로 이제 되게 키워진, 그러니까 자변의 값을 임의로 이제 계속 키울 수 있잖아요. 그 값이 이제 계속 1보다 이제 작아야 될 텐데, 요게 이제 가능하려면은 a가 0인 경우 말고 없다, 이렇게 그냥 말로 이렇게 쭉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엄밀하게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과에서 좀 자주 쓰는 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기호나 표현 같은 것들을 살펴볼 건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이제 생소한 것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잘 알고 있죠. 여기는 이 a를 뒤집은 것 같은 요거는 이제 for all에 대한 이제 약자이고, 요거는 이제 존재한다. 이거는 이 알파벳 2를 뒤집은 것처럼 이제 느껴지죠. 요거는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그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잘 썼지만 st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나 서치돼, 그러니까 뭐 그 st 이하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만족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잘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점을 3개 찍으면은 이제 그 그러므로라는 이제 뜻이 되고, 보통 이제 뭐 어떤 마무리하면서 이제 답 같은 거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요거는 이제 그 이유를 쓸 때, 그러니까 because를 쓸 때 이제 요렇게 그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이 삼각형을 뒤집어서 역삼각형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어떤 이 교재에서 증명이 끝났을 때, 어떤 교재에서 뭐 이제 증명이 막 있고 스테이트가 쭉 있고 프룹이 있으면은 또 프룹이 쭉 있고, 이 프룹이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끝에 이런 식으로 네모에 이제 색칠을 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거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비어 있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호라는 거는 그냥 그 어떤 이제 영어 단어를 그냥 축약해서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for all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언어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스퀘어는 양수이다, 요런 거를 이제 스테이트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이제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실수에 있는 x에 대해서 x 제곱을 하면은 이제 양수가 된다. 그 다음에 x가 이제 아비터리 할 때, 그러니까 임의의 이제 x에 대해서, 혹은 x를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도 실수해서 x 제곱은 이제 모두 이제 양수가 된다는 것이고, 그거는 모든 x, 그러니까 모든 실수인 x에 대해서 x 스퀘어는 항상 이제 양수가 된다는 거를 의미하고, 만약에 뭐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x가 실수라면은 x 스퀘어는 이제 양수이다,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약간의 뉘앙스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여기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정리 같은 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이론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x가 실수이면은 x 제곱은 양수이다, 요렇게.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강조하고 요것도 이제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그냥 그 얘를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x 스퀘어는 항상 양수다. 근데 그 x는 그냥 실수다, 이렇게 이제 약간 붙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굳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x 제곱은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단 x는 실수, 이제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얘는 이제 x가 실수라면 x 제곱은 양수이다, 뭐 이제 요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긴 한데 다 이제 뭐 비슷한 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은 양수다. 모든 똑같은 거네. 아니구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쉼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 스퀘어는 이제 양수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뭔가 이제 그 보충 설명을
하듯이 단 뭐 x는 그 임의의 이제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x가 양수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뉘앙스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건 그냥 거의 쓰는 사람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요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제 도대체 앞에 쓰는 건지 뒤에 쓰는 건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의미가 헷갈렸는데, 이거를 그냥 헷갈릴 필요 없이 그냥 요거는 이 단어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or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미고, 요거는 x는 요런 의미니까 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나 얘나 이제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연습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스테이트 있죠. 요런 스테이트도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의 임의의 부분집합 A하고 이제 B에 대해 가지고, A하고 B하고 이제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얘가 그 A가 이제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이제 B가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요런 거를 이제 스테이트 할 때는 뭐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모든 이제 AB는인데 근데 이제 오메가의 이제 부분집합이고, 이러한 이제 모든 AB에 대해 가지고 A하고 B가 이제 같다라는 거는, 두 집합이 이제 같다라는 거는 그 if and only if라는 거는 이제 그 일리를 이제 둘 다 이제 만족하면 얘가 되고, 얘이면 이제 일리를 둘 다 이제 만족한다, 이제 뭐 이런 뜻으로 된다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되려면은 첫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B가 이제 A의 부분집합인 거를 이제 보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같다라는 거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요렇게 되거나 이제 요렇게 되는 건데, A하고 B가 이제 뭔지 모르겠으니까 다 쓰고 단 이제 A, B는 오메가에 있는 부분집합이다. 여기 이제 오타가 또 있네요. 요게 이제 부분집합으로, 원소가 아니고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는 제대로 썼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좀 더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스테이트의 차이는 없고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 조건이랑 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뒤에 붙이고 이거를 좀 더 이제 뭐 요렇게 모든 이제 A, B, 그러니까 오메가의 부분집합인 A, B에 대해 가지고 땡땡을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기호를 굳이 이제 되게 이제 명확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가로를 쓰는 게 좀 더 명시적이긴 한데 그냥 이제 뭐 적당히 이제 요 정도로 써도 이게 적당히 그 이 가로가 요런 식의 이제 가로가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한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가로를 사실 뭐 요렇게 치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러한 스테이트는 이 조건, 그러니까 A, B가 이제 이미 뭐 요구일 때 만족한다, 뭐 요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얘하고 얘를 이제 묶어갖고 또 요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 가로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이제 모호할 수는 있는데, 뭐 눈치껏 이 정도로 이제 써놔도 이제 잘 알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쓰면은 A equal B if and only if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거를 그냥 줄여가지고 요렇게 그냥 쓰기도 해요. if and B A, 그 다음에 뭐 for all A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대신에 뭐 대충 이제 요런 식의 이제 단어로 이제 써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거죠. 임의의 양수에 대해 가지고 요거라면은 요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했던 버전은 등호가 이제 없는 버전이었는데 등호를 이제 넣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기호로 쓰면은 모든 이제 양수에 대해서 얘는 이제 요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어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이제 살펴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얘가 이제 성립을 한다면은 여기 심표 그렇다면은 x는 이제 0이다. 요거는 이제 맞는 의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요거를 그냥 요런 식으로 이제 바꿔도 되겠죠. 이거를 근데 만약에 뭐 포5를 이제 앞으로 이제 떼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컴마를 찍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컴마를 찍는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그 다음에 x가 이제 0이면은 이렇게 된다.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아까 이제 요 표현은 맞는데 요 표현에 맞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가로를 이제 요렇게 이제 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제 해석할 때는 맞는데 만약에 가로를 요렇게 치게 된다면은 요거는 이제 틀리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입실론이 0.5라고 치면은 이제 요 스테이트는 x는 이제 0.5보다 요렇게 되면은 이제 x는 0이라는 거잖아요. 이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x가 이제 0.1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만족하지만 x가 0이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로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면 맞아요. 요렇게 쓰면은 우리가 요렇게 쓰면 이제 요렇게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이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맞고 그다음에 요렇게 쓰면은 두 번째 표현 같은 거는 요거일 때 요게 요렇게 된다라고 이제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덩어리를 요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 또 요렇게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요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제가 방금 표현한 방식대로 하면은 요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고 아까 이제 한 것처럼 가로를 좀 쳐가지고 요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만족한다라고 이제 가로를 좀 이제 명확하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리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되게 애매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해석상 그냥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요거를 또 한 덩어리로 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이제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두 번째 스테이트가 이제 세 번째 스테이트처럼 쓰면은 좀 더 명확하겠지만 뭐 이렇게 그 가로를 치는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좀 뭔가 이제 헷갈릴 것 같을 때는 쳐주긴 한데 대충 이렇게 쓰고 그냥 내가 의미한 거는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본다는 의미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은 또 그 찰떡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애매했는데 그냥 그 어떤 그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요렇게 요러한 언어로 바꿔서 그냥 이게 어떠한 그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 생각하고 이 문장이 이제 어떠한 이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문맥상 좀 유추해 나가면서 읽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주 쓰는 이제 약자들인데 요것도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쓰고 요거는 오늘에는 쓰지 않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거를 좀 정리를 할 때 WTS라는 거로 약으로 이제 쓰게 되고 QED는 이제 증명 완료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기호로 썼던 거
요런 거나 이제 요런 기호하고 이제 똑같은 의미가 되죠. 제가 이제 쓰지 말라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QED 뭐 이렇게 이제 쓰면은 약간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그 굉장히 역사적으로, 수학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증명 같은 거를 이제 누군가 이제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증명이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대가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풀고 이렇게 쓰면 약간 좀 창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레포트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안 쓰고, 책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뭔가 이제 긴 증명 과정이, 엄청난 이제 중요한 증명 과정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 좌변의 약자이고요. 얘는 이제 우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 이제 길게 쓰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런 식의 등식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내가 한 번 이제 더 써야 될 때 이제 귀찮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표현들을 이제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 그 대니아의 내용을 보이면 이제 증명이 끝난다. 라는 이제 뜻이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그 같은 문장이죠. 같은 의미를 갖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그 수학과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고, 요거는 그 수학과에서 자주 쓰는 이론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그마 필드 같은 집합들의 집합을 좀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이제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시그마 필드도 있고, 뭐 이제 시그마 필드를 시그마 알지브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알지브라도 있고, 링도 있고, 시그마 링이라는 것도 있고, 뭐 세미 알지브라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그냥 좀 유치하지만 별표로 이렇게 했는데, 이 별표가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라 뭐 이런 의미보다, 여기 별표가 안 쳐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그 굳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표에 있는 거는 그냥 다 알아두고, 링이나 뭐 시그마 링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런 시그마 필드랑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소개하기 전에 기호를 이제 몇 가지 좀 엄밀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앞으로 이제 오메가라는 기호로 표현을 할 거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집합의 모임은 캘리그래픽 A라는 거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캘리그래픽 A는 그 오메가의 이제 모든 부분 집합 중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떠한 집합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꼭 시그마 필드가 아니어도 관심 있는 집합들의 이제 모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전체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고, 여기 있는 그 컬렉션 혹은 이제 클래스 혹은 이제 뭐 집합들의 모임 같은 경우도 이제 공집합이 아닌 거를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당연히 이제 전체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고 얘도 공집합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단어나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을 이제 정의할 건데, 그 교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집합에 이제 닫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그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기에 있는 모든 이제 A, B에 대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A의 교집합 B 같은 경우도 이렇게 캘리그래픽 A의 원소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 요거를 이제 굳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죠. 뭐 A, B가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요거는 이제 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아니면 이제 요거를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뭐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제 스테이트가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당황하지 말고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거는 그 캘리그래픽 A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딱 뽑았는데 그거에 이제 교집합도 항상 그 캘리그래픽 A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에 이제 앞에 시그마가 붙게 되면은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임의의 두 개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임의의 두 개의 원소를 뽑았을 때 이게 이제 닫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되면은 이제 세 개도 되겠죠. 그리고 파이나이트하게도 이제 되는데 요거는 이제 카운터블한 원소를 이제 카운터블한 개수의 원소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A1, A2 이렇게 이제 쭉 가는 이러한 원소들이 이제 다 A에 있을 때 A1 교집합, A2 교집합 이렇게 쭉 해갖고 만들 수 있는 어떤 집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도 이제 A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제가 이제 되게 간단하게 요렇게 썼는데 요거는 이제 책에 따라 갖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었고 제가 이제 일부러 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요 스테이트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런 것들을 이제 집합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AI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요게 의미하는 거는 이 A1, A2 이러한 이제 집합열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얘가 이제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A1이 여기에 들어가고 A2가 캘리그래픽 A에 들어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이제 똑같은 거냐면은 모든 A1, A2 요거에 대하여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합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건 이제 요렇게 될 때 A 합집합 B도 여기 원소여야 된다는 거 요거 이제 똑같죠. 요것도 이제 카운터블 유니온에 이제 닫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얘는 이제 차집합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제 A, B가 이제 모두 이제 캘리그래픽 A의 원소라면은 A 빼기 B 또 이제 캘리그래픽 A의 원소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고 여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거는 A가 캘리그래픽 A의 원소이면 A 여집합도 여기에 원소여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사용했던 개념들을 좀 더 이제 간단하게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특이한 게 요런 거 있죠. 교집합에 닫혀 있는 요런 거를 특별하게 이제 파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개할 여기 파이 시스템에도 이게 있죠. 요거는 이제 교재에 그렇게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제가 이제 요런 표현을 좀 도입하면 너무 편해가지고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숙제 같은 거 옛날에 해서 낼 때도 요런 거를 그냥 미리 이제 앞에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집합이나 뭐 교집합 뭐 요런 거를 이제 쓸 때 특히 이제 합집합할 때 B1이랑 B2가 이제 디스조인트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디스조인트한 집합들의 합집합을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인 집합들에 대한 합집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따라서 이제 내가 그냥 요렇게만 써도 그냥 단순히 요렇게만 이제 써도 얘는 이제 A 합집합 B인데 A하고 B는 이제 서로 소이다라는 거를 이제 같이 의미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꼭 제가 웬만하면은 B1, B2가 이제 서로 소라는 걸 명시를 할 건데
뭐 그 약간 명시를 하면 좀 스테이트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이거를 명시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호가 있으면 아 그냥 A하고 B는 이제 서로 소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러한 기호도 이제 그 잘 쓰는 기호는 아닌데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소인 그 집합에 카운터블 유니온에 닫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B1 그 다음에 B2 이러한 이 집합열이 이제 모두 이제 A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B1 B2 이러한 애들은 이제 다 이제 서로 소이고 이러면은 B1 합집합, B2의 합집합, 요런 이제 애들도 이제 A에 들어가야 된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요거의 의미가 그쵸? 그 다음에 그 뭐 이론까지는 없고 그냥 간단한 뭐 성질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캘리그래픽 A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 여집합에 닫혀 있으면은 이제 요러한 스테이트가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A가 이제 교집합에 이제 닫혀 있다라는 거랑 합집합에 이제 닫혀 있다라는 게 이제 똑같죠. 여기서 이제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이제 파이나이트한 교집합과 합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는 그 증명이 필요할까? 만약에 이제 A하고 이제 B가 여기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 이게 여집합에 닫혀 있으면은 A의 교집합 B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의미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한 번만 해봅시다. 얘가 이제 교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거는 A 교집합 B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A 요거 B도 합집합 B도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전제돼야 될 거는 A하고 B가 당연히 A에 들어갈 때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요렇게 되면은 A 교집합 B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그렇다면은 A의 여집합도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여집합이 일단 닫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A 여집합도 여기에 들어가고 B의 여집합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의 교집합도 다시 들어가겠네요. 왜냐하면 교집합에 또 닫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집합 자체의 여집합도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A 여집합에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의 여집합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A 합집합 B가 되니까 A 합집합 B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인 거는 이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도 쉽게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상 교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거랑 가상 합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